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호입니다. 10월 27일 화요일 아침 모닝 포커스 시작합니다. 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오늘로 선거일까지 꼭 일주일을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역전승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이번 대선도 결국 플로리다주를 비롯한 일부 경합주들이 결정할 것이고 기존의 여론조사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분석입니다. 이 추세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도 아직까지는 계속 우위를 지키고 있어 결국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경합주 판세가 최종 결과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주영석 국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이 조 바이든 후보의 우세를 점치고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예측한 곳이 있어서 관심을 모이고 있네요. 그렇죠. 투자 분석 전문지 인사이더 네. 몽키인데요. 이 인사이더 몽키가 이런 그 여러 가지 예측들을 내놓으면서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그런 이 전문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번 11월 대선을 예측했습니다. 근데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격차가 줄어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변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전망입니다. 네. 야후 뉴스도 이 인사이더 몽키 기사 이넌도건 그 리서치 디렉터 기사를 인용해서 보도했는데요. 이 인사이더 몽키는 이 기사에서 대통령 선거는 다른 선거들에 비해서 선거 결과 예측이 더 정확한 것이 일반적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예외적인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는 플로리다 같은 대형 경합주 한 곳 뭐 몇 곳의 결과에 따라서 전체 선거 결과가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는 것. 네, 이건 이제 네. 간접 선거제도 특성 때문이죠. 또 하나 그 결국은 그래서 유권자도 수천 표 정도 차이로 결국 그 미국 대통령이 결정될 수 있다는 얘기고, 또 다른 하나는 여론조사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그 떨어진다. 여론조사의 어떤 그 신뢰성이. 왜냐하면 조사 대상자들이 자신의 실제 속마음을 감출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 4년 전 2016년 대선에서도 결국 수많은 언론기관들 또 여론조사 기관들이 그 선거 결과 예측에 실패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도 바로 이 두 가지 변수였다. 네. 경합주의 그 표심을 정확히 예측 못했고, 또 하나는 그 실제 여론을 캐치하지 못했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 기관들이 올해에도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당선이 돼서 지지율이 이 여론조사 결과가 달라진다 그런다 하면 아예 문을 닫아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결국 샤이 트럼프 지지자들 네. 이 존재가 이번 선거에서도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은 그렇게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사이더 몽키의 그 기사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속내를 숨긴다는 겁니다. 아하, 근데 그거는 4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다는 마찬가지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간단하게 분석했는데요. 이 인사이더 몽키가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논란이 심한 인물이고 그런 논란을 또 회피하지 않고 논란의 한복판에 있는 인물이란 겁니다. 그게 반대파에게는, 그러니까 상당수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착한 사람으로 인식되지 않는 고약한 사람, 뭐 악당같이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된다는 얘기죠. 네. 거짓말 잘하고 아하. 잘 속이고 아하. 더러운 진흙탕 싸움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인물이 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을 생각할 때 언뜻 떠오르는 이미지다. 이미지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lie, cheat, dirty 이런 단어 등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징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또 한 표를 찍어줄 생각이지만 왠지 남들 앞에서 나 트럼프 지지해, 트럼프 좋아해라는 말하기가 좀 창피스럽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남들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 얘기하는 게 이제 불편한 아하.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에도 이런 그 샤이 트럼프가 있었고, 그때는 대통령이 되기 전이었음에도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4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4년 전만 해도 물론 트럼프는 워낙 이 셀러브리티이기 때문에 미국에 모르는 사람은 없었겠지만 네. 그래도 잘은 모르는 경우도 많았을 텐데,
이제는 4년을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정말 미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아하.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런 호불호가 더 갈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놓고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지지한다고 말을 할 수 없는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더 많을 2016년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네, 무슨 네. 홍길동도 아니지만 아버지를 네.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그런 느낌인데요. 어찌됐건 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틀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막판에 뭐 상승세를 네. 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곧 선거 승리로 이어질지는 사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예측할 거 수 없는 거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이더 몽키 기사 결론을 보면 사실은 반반이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여론조사 기관 보면 뭐 87%가 조 바이든 후보 우세 뭐 승리 예측 이렇게 하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네. 뭐 한 반반 누가 네.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그럴 싸움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그렇게 보는 근거가 그런 수치상으로 외에도 몇 가지 지금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 인사이더 몽키가 얘기하고 있어요. 네.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 유세가 조 바이든 후보 유세보다 훨씬 더 많은 청중들을 지금 모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건 물론 사실이에요. 예, 어느 정도 동원된 숫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동원만 해서는 그런 많은 숫자가 계속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그래서 자발적인 그런 그 사람들의 참여가 눈에 띈다는 얘기고 코로나19 감염 위험 때문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대규모 유세를 자제하는 측면도 있지만 어찌됐건 사람들이 굳이 나타나지 않는데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알면서도 찾아간다는 얘기. 그만큼 열정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열정적인 지지, 덜 열정적인 지지 요 차이가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네. 온라인 여론입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트럼프 대통령 영상 조회수가 조 바이든 후보 유튜브 영상 조회수보다 뭐 훨씬 몇 배 뭐 훨씬 더 많이 지금 조회가 네, 된다는 네, 얘기예요. 그만큼 네.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의 인물이고 조 바이든 후보는 뭔가 관심도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세 번째는 비록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가지 부정부패 의혹이라든가 뭐 성추문이라든가 많은 논란이 있는 인물이지만 현재 미디어들의 관심은 헌터 바이든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더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네. 인사이더 몽키는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대선 때는 항상 그 선거일 직전에 판세를 뒤흔드는 이른바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등장하게 되는데 4년 전 2016년 대선 때는 바로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의 힐러리 당시 후보에 대한 맞아요, 이메일 맞아요.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그런 선언이었다. 네, 그것이 대단했죠. 대단했죠. 그게 옥토버 서프라이즈였는데 이번에는 헌터 바이든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바로 그 옥토버 서프라이즈 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좀 분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지금 말씀드린 이런 그 세 가지를 종합해 본다면 요 최근에 나타나는 한 1, 2주 사이에 나타나는 징후들도 뭔가 좀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유리하게 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예측을 지금 인사이더 몽키가 내놨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러 경합지들을 네. 살펴봤는데 그저 아직도 가장 핵심 지역은 플로리다주. 플로리다주예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일단 경합주 중에서는 가장 많은 선거인단 29명, 네, 거의 네. 30명 가까운 선거인단인데 이건 대단한 거예요. 웬만한 그 소규모 주는 뭐 10명도 안 되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거의 웬만한 주의 3배 정도 달하는 많은 그 선거인단이기 때문에 결국 플로리다주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 538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조 바이든 후보가 3% 앞선 것으로 발표했는데 플로리다에서 이번 주 들어서 2.4%로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새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 인사이더 몽키는 플로리다를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이기지 않겠는가 근소한 차이라도 이길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했고 왜냐하면 최근 5일간 진행된 플로리다주의 그 각종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 네. 그 유고브라든가 세인트 피트라든가 이런 그 여론조사 기관들의 조사를 보면 두 사람의 격차가 2%까지 좁혀졌고 심지어 그 트라팔가 그룹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2%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면 추세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역전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플로리다는 조 바이든 후보 입장에서는 플로리다를 잡으면 사실 끝입니다. 그러면 조 바이든 후보는 거의 99.99% 이겼다고 보면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를 이겨야지 승리를 바라볼 수 있고 조 바이든 후보는 근데 플로리다를 놓치더라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다른 시나리오들이 있어요.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를 놓치면 다른 경합주들을 전부 다 이겨야 되는
또 본인이 이긴다고 예상되는 걸 다 이겨야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플로리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절대로 져서는 안 되고 질 수도 없는 곳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아무튼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력을 다해서 지금 지켜내려고 한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합주들은 지금 어떻게 좀 나와 있습니까? 예, 다른 경합주도 좀 중요한데요. 애리조나 경우에는 538은 2.3% 차이로 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것이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 네. 일주일 전에는 3.1%였어요. 그래서 아하. 격차가 거의 1% 가까이 좀 줄어든 것이어서 굉장히 타이트한 레이스고 네.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이어진다면 다음 주 화요일 그 투표하는 당일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추세상 트럼프 대통령이 애리조나를 근소한 차로 이길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했고 플로리다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접전이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것으로 예상했고요. 조지아는 사실 경합주는 아닌데 최근에 경합 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텃밭이라고 여겨졌는데 민주당이 강세를 최근에 그러니까 11월 선거 들어서 강세 보이고 있는데 538은 트럼프 대통령이 고전 끝에 0.5% 차이로 신승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 인사이더 몽키는 1.8%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것으로 예측했어요. 이제 미시간, 러스트벨트 중에 한 곳인 미시간은 538이 7.7% 조 바이든 후보 승리를 전망했고 인사이더 몽키도 조 바이든 후보 승리를 점쳤는데 그 차이는 한 2%. 그래서 이 표 차이는 줄어들겠지만 미시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기는 힘들 것이다. 이제 이런 예상이고 그러나 남은 일주일 동안 극적으로 쫓아간다면 글쎄 뭐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0%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미시간은 조 바이든 후보가 유리하고요. 미네소타도 마찬가지로 538은 조 바이든 후보 7.7% 승리. 그리고 인사이더 몽키는 1%로 조 바이든 승리를 예상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네브라스카 같은 경우가 재밌는데 여론조사상으로는 굉장한 접전으로 나오는데 538과 이 인사이더 몽키는 모두 17.2%, 22.3%로 트럼프 대통령의 낙승을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 이제 썬벨트로 묶이는 핵심 경합주 가운데 한 곳인데 538은 1.9% 차이로 조 바이든 후보 승리를 예상했는데 지난주에는 2.5% 차이여서 일주일 사이에 0.6%가 좁혀졌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차범위 내라는 거 감안하면 노스캐롤라이나도 알 수 없고 이 인사이더 몽키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1.8% 차이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것으로 그렇게 전했습니다. 오하이오 같은 경우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로 538이나 인사이더 몽키나 예측했고요. 펜실베니아는 정말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사이더 몽키도 예측을 포기했어요. 그만큼 정말 접전이고 어느 후보가 이겨도 뭐 이변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50대 50이다. 펜실베니아는 예측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텍사스가 공화당 텃밭이지만 민주당이 기세를 올렸는데 그러나 역시 아직까지는 공화당이다. 그러나 지금의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다음 대선 4년 후 때는 정말 경합주로 텍사스가 더 이상 공화당 텃밭이 아니라 스윙 스테이트로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예측을 해놨어요. 위스콘신 경우에 러스트벨트 중에 한 곳인데요. 538은 6.2% 조 바이든 후보 승리 예측 그리고 인사이더 몽키는 0.4% 조 바이든 후보 승리 예측. 그래서 굉장히 아주 근소한 차로 승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역시 남은 일주일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효과적인 어떤 선거운동 여부에 따라서 뭐 이변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이런 여운을 남겼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걸 들어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네.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많이 커진 거네요. 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래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애리조나,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에서 승리하고 조 바이든 후보가 미시간, 미네소타, 위스콘신 등을 잡는다는 것이 인사이더 몽키의 공식적인 예측입니다. 네. 이제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근데 이제 여기서 관건은 펜실베니아를 지금 예측을 못하겠다고 인사이더 몽키가 그랬거든요. 펜실베니아가 대의원 수가 20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펜실베니아 20명이 지금 조 바이든 후보로 갈지 트럼프 대통령으로 갈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그랬는데 펜실베니아를 빼고는 두 후보 모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애리조나,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를 잡으면 270명을 못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펜실베니아가 최종 결정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관건은 플로리다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다는 전제고요. 만약에 플로리다를 조 바이든 후보가 가져가면 그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어렵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 이기는 건 물론이고 위스콘신, 미시간 중에 한 곳을 더 이겨야 돼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타스크이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50대 50 이렇게 인사이더 모닝 보고 있는데 그러나 의외로 펜실베니아만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는 시나리오가 확실하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조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그렇게 이기는 시나리오는 더 많죠. 지금 여러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데 그러나 어찌됐건 조 바이든 후보 입장에서는 펜실베니아를 뺏기고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애리조나까지 다 뺏기게 되면 그러면 이제 조 바이든 후보도 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조 바이든 후보의 전략은 플로리다는 사실 놓치더라도 애리조나나 노스캐롤라이나 중에 한 곳이라도 잡겠다. 그렇게 되면 조 바이든 후보가 절대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애리조나,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이 4개 주를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서 승패가 갈릴 전망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